그 다음에 7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당좌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당좌자산하고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아니다. 당좌하고 재고가 아니라 유동하고 비유동. 요거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라고요? 1년.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당좌하고 재고. 나누는 기준은 판매. 그 다음에 비유동은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투자, 유형, 모형, 기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무슨 자산이세요? 당좌 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요? 당좌 자산.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배울 게 당좌 자산이고 당좌 자산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재고. 요런 순서대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당좌 자산인데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요거. 다음 주 월요일은 아마 오늘하고 양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화대용 증권, 요구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요거는 두 장짜리 외우시라고 드린 거에 있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빠졌구나.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거기 밑에 보시면 통화라고 있죠. 거기 교재 보시면. 그래서 통화는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화하고 뭐요? 지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주화는 10원에서 얼마까지 있어요? 500원. 그다음에 지폐는 1000원에서 5만 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원짜리 없애기. 계속 10만 원부터는 수표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도 나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돈 관련돼서는 하나는 10원짜리 없애기, 하나는 10만 원짜리 만들기. 원래 10만 원짜리 후보가 누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건 나고 나서 쏙 들어가긴 했는데 10만 원짜리 후보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생기긴 할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언젠가. 왜냐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만 원짜리 들고 가서 살만한 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5만 원은 들고 가야 뭔가 사고 먹고 하는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10만 원짜리 만들 겁니다. 그리고 10원짜리 없애는 이유는 1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30원 들어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10원짜리는 없앨 거고 10만 원짜리는 아마 추후에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근데 저는 10만 원짜리 생기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 경조사비 올라가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요. 제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직업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친척들 관련된 좋은 일, 안 좋은 일일 때 제가 다 봤거든요. 앉아갖고. 그래서 제 동생 결혼부터 해서 친척들 결혼까지 다 받았어요. 이제 한 명만 더 받으면 끝이에요. 이제 걔것만 받으면 이제 친척들 다 시집장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건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였었냐면은 5만 원짜리 생기기 전에는 3만 원이 많았어요. 3만 원, 5만 원이 많았는데 5만 원짜리 생기고 나서부터 3만 원이 확 줄고 얼마가 늘어났죠?
5만 원이 늘어났죠. 그럼 10만 원짜리 생기면 5만 원이 줄어들고 얼마가 늘어날 거예요? 10만 원이.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5만 원짜리의 60에서 70% 정도가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누군가 집에 깔려 있어요. 근데 10만 원이 되면 거기도 한 반 정도는 유통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 없잖아요. 작은 금액으로 그냥 써도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내가 반대한다고 안 될 것도 아니고. 근데 10원짜리는 진짜 없애려고 계속 노력 중이에요. 진짜 지금 1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10원 하나 들고 가면 10원짜리 보기도 힘들긴 하지만. 그 다음에 통화대용 증권은 돈 대신 쓸 수 있는 증권인데 대표적인 게 수표예요. 우리 수표 받으면 뭐처럼 쓰죠? 돈처럼 쓰죠. 그래서 10만 원짜리 수표 많이들 받잖아요. 일명 자기압 수표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자기압 수표 10만 원짜리 줬어.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왜요? 돈 받았으니까. 근데 실질적인 통화는 아니에요. 그냥 수표 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는 남이 발행하는 거고요. 자기압 수표는 누가 발행하죠? 이건 은행이 발행해요. 그래서 자기압 수표 밑에 보시면 무슨 은행, 무슨 지점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수표는 지금은 안 쓰는 용어예요. 네, 가계수표는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를 가계수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언제 없어졌냐면 IMF라는 분이 오고 나셔서 없어졌어요. IMF 오기 전에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자율이 15% 20% 이랬거든요. 진짜로. 네. 그러면 15%만 10%만 잡아도요. 5억 갖고 있으면 이자만 5천만 원이에요. 아 진짜로. 네. 그러면 5억 정도 있으면요. 일 안 했어요. 왜요? 이자로만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네.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IMF가 터졌어. 그러면서 이자율 엉망진창 됐죠. 그때 이제 개인 부도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계수표는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가짜 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돈 없는데도 술 먹고 막 수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수표 받아서 그 다음날 은행을 가죠. 돈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돈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부도가 많이 나서 지금은 용어는 있는데 은행에서 거의 발행 안 해줘요. 왜냐면 수표라는 게 돈이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요거는 뭐 갈 때요? 여행 갈 때. 이건 지금도 써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표보다는 뭐를 더 사랑하죠? 현금을 사랑하죠. 그래서 외국 나갈 때 대부분 뭐 들고 가요? 현찰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도둑놈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왜요? 현찰 들고 다니니까. 저도 외국 여행 가면 현찰로 거의 바꿔요. 근데 유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잖아요.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카드 들고 다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카드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죠. 그 다음에 송금수표. 이것도 지금 안 써요. 요즘 송금하기 좋잖아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죠. 컴퓨터로도 할 수 있죠. ATM 기기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은행 가서 송금수표를 받아요. 돈 주고. 그러면 이거를 우체국 가갖고 우편으로 보내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또 받아요. 그리고 또 은행 가서 뭐해요? 교환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은 안 써요. 용어만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썼었던 거. 근데 지금은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누르면 바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용어만 있고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요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증서가.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종이가 날라와요. 그러면 이걸 들고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정해져 있는 데 가면 뭐하고 바꿀 수 있어요? 돈하고 바꿀 수 있죠. 요것도 아까 이야기하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요즘엔 이런 거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딴 사람이 들고 가면 어떡해.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이건 국가가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돈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환급금 같은 거. 국가에서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은행 이렇게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대부분 은행으로 보내줘요. 근데 이 계좌가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계좌가 잘못된 번호야. 그러면은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요거 들고 은행 가면 뭐하고 바꿀 수 있어요? 돈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1억 2천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은행 가서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짜증났었던 건, 창구라 그러죠. 창구에서 계좌 이체하면요, 수수료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때 1억 2천 보내는데 수수료가 한 70만 원 나왔나? 그러니까 대부분 ATM 기계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창구 가서 하면요, 장난 아니에요, 수수료. 네, 그리고 전화했죠. 어떻게 007 가방 하나 사서 들고 갈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냥 70만 원 내고 받아오라, 계좌로 쏘라고. 거기서도 타인 계좌였어요. 제가 썼던 데가 이제 우체국이었는데 우체국 통장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70인가 50인가 어쨌든 꽤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아까울 정도로. 네. 근데 또 법인이니까 또 막 다 챙겨가야 되고 그래갖고 그냥 싸버리고 말았죠. 뭐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근데 아깝긴 하더라고요. 꽤 많이 뺏어 가시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요건 뭐냐면 우리가 공공기관에다가 돈 빌려주는 걸 공채라고 하고요. 회사에다 돈 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사채라 그래요. 그리고 회계 공부하실 때 요 사채는 뭐 러시앤 캐시, 미즈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사채고 저희가 공부할 때 사채는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회사한테. 그 다음에 국가한테 돈 빌려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국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한테 돈 빌려주면 지방채. 그래서 한때 지방채 랭킹 1위가 어디였었죠? 인천이었어요. 진짜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예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하신 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평창이에요. 왜냐면 인천이 1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도시축전하고 그 다음에 뭐 신도시 한다고 막 이런 거 땅 사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하고 그래서 1등이었었거든요. 근데 평창이 큰 거 하나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죠.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동계올림픽 했죠. 그러면 거기 남아 있잖아요. 체육관 같은 거. 이거 국가가 관리 안 해요. 다 거기에서 관리해요. 시도에서. 그래서 인천도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문 열고 나오면 오른쪽을 쳐다보면은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차장이에요. 네. 그래서 한때는 거기가 진짜 1년에 몇 번 안 했어요. 한 3, 4번 정도? 쓰는 게 10번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화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웨딩홀도 생기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돈이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메꿔졌는데 예전엔 거기도 마이너스가 꽤 심했었어요. 네. 근데 동계올림픽은 더 심하잖아요. 동계올림픽은 언제만 써요? 겨울에만. 네. 그러니까 맨날 한 1년에 한두 번씩 뉴스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강원도에서 국가에서 가져가라고. 이거 체육관. 네. 시설. 국가에서 가져가라고. 왜냐면 그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몇백억이에요. 다 합치면. 인천도 그랬었었고. 근데 국가에서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국가에서 가져간 적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못 가져가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런 큰 대회나 이런 걸 꼭 유치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래서 인천이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공무원 줄 돈 없다고. 한 달 밀린 적이 있어요. 유일하게. 네, 그럴 정도로 빚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꼬맹이 태어났을 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희 꼬맹이 태어난 연도에 없어졌었어요. 인천시가 돈이 없어서 한 3년인가 5년인가 없앴던 적 있어요. 지금은 다시 줘요. 네. 지금은 나와요 다시. 그때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제 출산도 타이밍 맞춰서 해야 되는구나. 네. 우리 꼬맹이 태어났는데 100원도 안 주네. 네. 있었어요. 진짜로. 그 몇 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꼬맹이가 태어나갖고 못 받았어요. 100원도. 언제요? 아, 네. 네, 못 받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꼬맹이 8살. 그래요? 아, 그러면 아마 그거는 거기 시에서가 아니고 구나 그런 쪽에서 줬을 수도 있어요. 아, 서구가 안 줬어요. 네, 저 서구.
예. 아, 그러면 거기에선 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타이밍 맞춰서 구도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뭐냐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나왔었잖아요. 저희 집에서 5분만 가면 경기도거든요. 예. 아시잖아요. 경기도 많이 줬잖아요. 예. 5분을 더 들어갈까 고민했었죠. 예. 저희 집은 계양구예요. 바로 옆에. 김포 바로 옆에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디 사냐도 지금은 어때요? 중요해요. 예. 근데 지금은 또 다 줘요. 다시 이제.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디에서 태어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지방에서 아기 낳으면 1,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주는 데도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 받은 분들이 3년인가 5년 후에 다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들 크면 이제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긴 대부분 다 시골 쪽이니까 이제 다시 상경하거나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또 뉴스에.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뭐든지 다. 그 다음에 배당금 통지서. 요거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 받는 겁니다. 뭐요? 주식. 주식 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요 배당금 받는 거예요. 배당금이 뭐냐면 간단하게 그거예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셔서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익이 났으니까 거기에서 일부를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줘야 또 더 많은 돈을 뭐 할 수 있죠?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보다는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배당금이.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 배당금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배당금 제일 많이 받는 개인이 누구예요? 삼성.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이 1등이었어요. 배당금으로만 한 1,000억 가까이. 얼마 기간이요? 1년에. 왜냐면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서 월급 안 받았어요. 무임금 노동자였어요.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 받는 게 훨씬 더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그 다음에 2등이 현대가였었어요. 현대 쪽에서도 이제 정봉준 씨였나? 어쨌든 그분이 한 600억 정도 받는다라고. 근데 요 데이터가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해요. 5년 전인가 10년 전 데이터긴 한데 그래도 지금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삼성가 쪽에서 거의 1, 2등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대가들이 어쨌든 위에 상위에 있을 거고. 왜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하면 크게 두 군데잖아요. 제일 위쪽은 삼성 아니면 현대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통화대용 증권은 뭐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처럼. 그래서 대용의 뜻이 뭐죠? 대신 쓰는 거예요. 용자가 쓸 용자예요. 그래서 대신 쓸 수 있다. 그래서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있어요. 요구불 예금은 뭐냐면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가서 통장 만들죠. 그게 대부분 다 무슨 예금이에요? 요구불 예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 그래서 혹시 뭐 거의 안 보시겠지만 저도 요즘 거의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뉴스라고 아시죠? 간혹 가다 이제 뉴스 볼 때 있잖아요. 뉴스 볼 때 이런 문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 요구불 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즘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요즘 요구불 예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투자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쪽으로 예금 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자율이 뭐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돈이 몰리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주식 계속 떨어지고 있죠. 부동산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금이잖아요. 일명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현재 마이너스 0.1%입니다. 이자율이. 그러니까 일본은 돈을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보관료로. 마이너스인 나라들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나라들은 은행에 안 넣어놓고 어디에다 넣어놔요? 금고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그 일본 쓰나미 왔었을 때 가장 많이 떠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금고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고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팔았었던 게 뭐예요? 금고예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나라도 쓰나미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뭐에다 넣어 놓으세요? 금고에다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한참 금고 열심히 팔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없어지면 안 돼요. 맞죠? 네. 그런 거 일본이 맞아주시잖아요. 근데 일본이 없으면 누가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일본 없어져야 된다. 없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쓰나미나 지진을 우리나라가 다이렉트로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맞아주시니까 우리가 좀 덜 맞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말은 안 드는데 우리 적금 많이 들죠. 적금을 3개월짜리 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2달짜리. 그러면 우리가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아주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은 뭐처럼 쓸 수 있다? 돈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3개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거 갖고 장난쳐요. 뭐 3개월을 6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거 잘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웬만하면 종류나 말장난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한 시험 한 번 볼 때 한 2-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계산기, 핸드폰 안 돼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여기에선 쓰셔도 되는데 시험장에선 핸드폰 다 오프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있으신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 계산기 써도 돼요. 꼭 사실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면 암산하는 것보단 계산기가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시면 현금과 부족. 요거는 그냥 옆에다 일단 요렇게만 적어주세요. 결산, 그 다음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요건 제가 옆에다 결산이라고 쓰면 나중에 볼 거예요. 결산할 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것들은 다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그래서 현금이 뭐하다? 많다. 부족은 뭐한 거죠? 현금이 적다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현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적을 때. 그래서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회사 가서 일하시면 돈은 내 거 아니고 다 회사 거죠. 그러면 많아도 안 돼요. 적어도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많고 적다가 뭐냐면 내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데 왜 많은지 몰라. 그러면 나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데 왜 부족한지 몰라. 그런 일이 생기면 원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종종 생겨요. 네. 근데 어떨 때 많이 생기냐면 원래 일은 실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몰아쳐서 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몰아서 하다 보면 영수증 하나씩 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일명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론상에서는 있는데 실무에서는 안 씁니다. 만약에 실무에서 10,000원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을 일단 꺼내요. 그래갖고 채워요. 그리고 나서 10,000원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10,000원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거고 못 찾으면 이 10,000원은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하는 거예요. 얘 써봤자예요. 이거 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요, 광고하는 거예요. 나 돈 많은데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 돈 부족한데 왜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거 안 써요. 이론에서는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부족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그냥 내 돈으로 채워요. 그래서 남의 돈은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은 항상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현금 맞나 틀리나 일단 세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인수인계에서 줄 때에도 현금 맞나 틀리나 뭐 하죠? 세죠. 왜 현금 세요? 현금에 이름 안 써 있잖아요. 네, 없어질 수도 있고. 맞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면 갈수록 현금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직원이 삥땅 칠까봐.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이 가장 빼돌리기 어때요? 쉬워요. 왜냐면 이름 안 써 있잖아요. 일련 번호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수표 같은 경우에는 잊어버리면
수표 발행받은 은행에 가면은 그 있어요. 번호 다. 그리고 그거 갖고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금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잊어버리면은 그냥 포기하잖아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이 주스면 주순 사람이 뭐 돼요? 임자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무에서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소액 현금이라고 있는데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소액의 뜻이 뭐죠?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작은 현금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규모가 좀 큰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이 1000명이야. 근데 격리 직원 3명이야. 3명이 1000명을 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서별로 담당자를 둬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뭐예요? 돈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쓰라고. 그래서 뭐 야근하는 경우에 뭐 야근식대로도 쓰고 회식하는 경우에 회식으로도 쓰라고 돈을 줘요. 그러면 거기 담당자가 돈을 쓰고 나중에 정해진 날 뭐를 갖고 오죠? 영수증을 가지고 와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 무슨 제도라 그래요? 소액현금 제도. 작은 회사에서는 안 해요. 뭐 우리 회사 직원이 다 해서 5명이야. 그럼 혼자서 5명은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돈 필요할 때 오면 돈 주면 되고 영수증 받으면 되고. 근데 규모가 크면은 그걸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의 담당자들한테 관리하게끔 만드는 제도인데 저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당좌예금은 어저께 뭐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라 그랬죠? 수표 발행.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시려면 요 당좌예금에 가입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회사가. 근데 그냥 해주진 않아요. 왜냐면 수표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잠깐 담보 잡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를 잡아주거나 하면은 은행에서 당좌예금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표 다발을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팁에 당좌차월이라고 있어요. 당좌차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통장. 아마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뭐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기사에 보면 영끌 얘기 나오면 얘가 꼭 나오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원래 통장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가 되면 끝이에요? 0이 되면 끝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에 가입을 하시면 얘가 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신용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 받는 겁니다. 은행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 당좌차월의 뜻이 뭐냐면 당좌예금에 돈이 없어. 그래도 은행에서 더 발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 마이너스가 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발행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마이너스 통장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 세요. 근데 왜 세냐면 이게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평균치 나왔는데 그 당시에 10%라 그랬어요. 평균이에요. 그거보다 낮은 은행도 있고 높은 은행도 있고 해서 평균이 10%인데 지금은 아마 10% 넘을 거예요. 왜냐면 이자율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신용대출도 같이 뭐 할 거예요?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올라가는 건 빠른데 내려가는 건 느려요. 항상 보면. 지금도 보면 기름값도 올라갈 때는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찔끔찔끔 내려가잖아요. 근데 기름값은 어쨌든 조만간은 저기 러시아 분이 빨리 해결을 하셔야 기름값이 좀 떨어질 텐데 러시아가 해결 기미가 안 보여서 좀 그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저도 뭐 저는 차를 많이 안 끌고 다녀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기름 넣긴 하니까 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데 자주 넣으셔야 되는 분들은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힘들죠. 기름값 많이 오르면 어쨌든 내가 나가야 되는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근데 뭐 이건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저기 옆 나라에서 싸우고 계셔갖고. 마이너스 통장은 되도록이시면 안 만드시는 게 좋은데 주로 누가 만드냐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출 한번 받으려면 서류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올 때까지 또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죠?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자율이 너무 세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앞으로 제가 단기하고 장기 많이 쓸 거예요. 그럼 요 기준은 몇 년이에요? 네, 1년이에요. 그래서 단기라고 얘기하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기라고 얘기하면 1년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 갔더니 은행 현수막에 요게 뭐 장기금융상품이래. 그러면 1년보다 뭐 한 거요? 긴 거. 네, 단기금융상품이래. 그러면 1년보다 뭐 한 거요? 짧은 거. 그 밑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돼요. 저희 시험에 그 밑에 건 안 나와요. 그리고 좀 딴 얘기 잠깐 하나만 좀 할게요. 이건 뭐 모르셔도 생활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방카슈랑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하는 거예요. 이걸 방카슈랑스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 갔다 그래서 무조건 은행 자기네 거 상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험 상품이 수수료가 더 뭐하죠? 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한번 저희 꼬맹이 애기였을 때 통장을 하나 만들라고 와이프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그래서 와이프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오빠 이런 상품이 있대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처음에는 대충 보고 알았어 그랬는데 조금 있다 봤더니 분명히 신한은행을 갔는데 마크가 신한은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방카슈랑스. 그 보험 상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금을 들러갔었는데 대부분 보험 상품의 적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불입 10년 만기. 5년 불입 10년 만기. 그 다음에 10년 불입 몇 년 만기요? 10년 만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은행 거는 그냥 3년짜리면 3년, 1년짜리면 1년 이렇게 끝나는데 보험 거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면 10년 동안 부으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험 관련된 거 들 때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몇 년 만기죠? 예, 10년 동안 이거를 빼시면 안 돼요. 10년 안에 빼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돼요. 보험 상품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실 때는 저는 보험 드는 거에선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보이길래 와이프한테 야 그거 들지 마라고 했죠. 왜냐면 10년 동안 이거 부을 수 있을까? 네,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게 100%가 아닌지라 그래서 안 하긴 했었는데 요걸 방카슈랑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은행 가시면 그 상담 창구 있잖아요. 거기 앉으시면 대부분 왼쪽인가 오른쪽에 요거 관련된 그 서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자기네 상품 말고 다른 상품도 판매한다라는 식으로 붙어 있어요.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은행에서도 파는 이유가 있겠죠. 뭐 수수료를 더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기네 거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시험엔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까지,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죠. 저는 항상 금요일만 되면 내일이라 그래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쪽지 시험 볼게. 아까 그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랑 요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요건 2장짜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분증권은 주식 이야기하는 거고요. 채무증권은 사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시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회사 사장님이야. 근데 몸이 안 좋으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자식들끼리 싸우죠. 그게 얘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주식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이 회사를 가지려면 이걸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뭐요? 주식.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누구한테 주식을 줄 거냐. 네,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걸 많이 가지게 되면은 내가 그 회사를 뭐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 가시면 지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네, 사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사장님 와이프, 사장님 자녀, 사장님 친구, 사장님 친척, 네, 이런 사람들끼리 거의 모든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주식회사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50% 이상 사면 내가 그 회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방어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저 회사를 갖고 싶어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뭐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삼성전자 1대 주주가 누구일까요? 예? 아니에요. 삼성전자 1대 주주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대 주주예요.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참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웬만한 대기업들 10대 주주 안에 들어가요. 왜 사냐고요? 일단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목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놓으면은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싸게 샀다 뭐 할 수도 있어요? 비싸게 팔 수도 있죠. 그럼 회사에서 회사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삼성전자나 뭐 현대 이런 쪽의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투자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금 내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불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수 있는 금액이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어차피 고갈됩니다. 고갈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오래 사세요. 고갈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오래 살고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없어서 내야 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야 되는 사람은 오래 살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우 저 국민연금 가입 안 할래요. 꼭 가입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 연금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국민연금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많이 뜯어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잖아요. 그럼 나중에 20%가 될 수도 있어요. 너 월급의 20%가 뭐예요? 연금이야.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금을 빨리 개혁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지금 개혁을 빨리 안 하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진짜 4대 보험으로만 3, 40%를 내야 돼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른들은 많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애기들은 뭐 하고 있죠? 줄고 있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1대1이야. 돈 버는 사람 한 명이 어른 한 명치만 내주면 돼. 근데 그게 나중 되면은 1대3이 될 수도 있고 1대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야 되는 세금이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글로 한번 어떤 기자가 썼었는데 거기 댓글에 이런 글을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 말도 맞아요. 그분 입장에선. 뭐냐면 난 비혼주의자야.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개혁하는 거 나는 반대해. 그분 입장에선 그게 맞아요. 왜요? 자기 미래가 없잖아요. 나만 살면 돼. 왜냐면 나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어. 그러니까 미래에 자녀가 몇 프로를 내든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개혁하는 거 반대한다. 이런 글을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혁을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그래도 자라나는 새싹들이 근데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이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일본도 얼마 전에 겪은 건데 애들이 없으니까 취업이 잘 돼요. 아니요, 취업이 잘 돼요. 지금 일본이 그 상황이에요. 취업은 되게 잘 돼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어때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끝나면 대한민국의 많은 젊으신 분들이 일본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선 계속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자리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무원 투잡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일시적인지 계속 풀 건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인구가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은 취업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에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인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대신 또 단점도 있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누가 많아지실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분들 다 나가면 우리나라 올수도비예요. 힘든 일 누가 해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외국인 분들이 하세요. 어려운 일 누가 해요? 외국인 분들이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참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는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매매는요? 네, 사고 팔겠다. 그래서 살매자, 팔매자 써서 단기 매매 증권은 몇 년 안에 사고 파는 거예요? 1년 안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에 사고 파는 거예요. 가능의 뜻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20%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거기 교재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요? 지배 목적.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왜요? 이 회사 뭐 하려고? 가지려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감탄 떡볶이 아시죠? 원래 감탄 떡볶이가 뭐였어요? 네, 앗다리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혼하셨잖아요. 이혼하면서 거기 이제 배우자 여자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앗딸은 내 거야. 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앗딸도 있어요, 실제. 네, 그 앗딸은 그 이혼하신 여자분이 갖고 계신 상표고 감탄 떡볶이가 옛날 뭐예요? 앗딸이에요.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혼해도 뭔가가 좀 벌어지더라고요. 둘 다 먹어봤는데 맛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앗딸 보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청라 있죠. 청라 홈플러스에 앗딸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청라 쪽에 갈 일이 많지는 않아서 지금은. 그 다음에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사채입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그래서 요 마지막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왜 다르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지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날짜가 없어요.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 주식이 비상장이 되면 그냥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오를 때는 행복하지만 떨어질 때 10만 원이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맞죠? 왜냐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하나만 갖고 있겠어요? 한 주보다 많이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지분증권보다는 안전해요. 좀 더. 왜냐면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약속 정하잖아요. 언제까지 돈 갚을게. 그거를 만기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그 끝나는 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보유한다 그래서 무슨 증권이라 그래요? 만기보유증권.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야, 이 돈 빌려줄 테니까 3년 후에 갚아. 3달 후에 갚아. 네, 그 날짜를 무슨 일이라 그런다고요? 만기. 그래서 만기까지 뭐 하겠다? 보유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1년 안에 사고 팔 거야. 만기보유증권은 끝까지 갖고 있을 거야. 매도가능증권은 사이에 뭐 할 거예요? 팔긴 할 건데 1년보다는 길게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가능 증권. 왜냐면 가능의 뜻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요즘 대부분 분들은 요걸 노리고 많이 하십니다. 네, 짧게 갖고 있다가 짧게 뭐 할 거예요? 팔 거야. 근데 대부분 짧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짧게 해서 돈 벌 수 있으면 다 그거 하지. 그래서 제가 TV 보다 보면 사기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마음은 이해하는데 설마 저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기업이 안 할까요? 네. 맞잖아요. 진짜 이거 하면은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대기업이 손대지. 근데 왜 안 하겠어요? 돈이 안 되거나 가능성이 적거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또
슬슬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코인 관련돼서. 예. 하시는 거는 마음인데 되도록이면 여윳돈으로만 하세요. 예. 대출 받아서 하지 마시고. 대출 받아서 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저는 워낙에 안전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저는 내 돈이 100원이라도 떨어지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예전에 펀드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뺐어요. 왜냐면 일에 집중도 안 돼요. 그거 쳐다보느라. 그래서 나중에 혹시 회사 가셨는데 직장 상사분, 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직장 상사분 모니터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모니터에 그래프가 있으면 코인 아니면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래프가 있는 직장 상사를 만날 때는 그분 얼굴을 잘 봐야 돼요. 돈 잃어서 행복한 사람 없죠? 돈 잃었을 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날 잡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웃고 있어. 그러면 코인이나 주식이 뭐 한 날이에요? 올라간 날이에요. 그날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대. 왜요? 돈 땄으니까 뭐예요? 행복하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근데 또 이쪽이 은근 격리 파트가 주식이나 코인들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회계 정보 볼 줄 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정보만 볼 줄 안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 이게 앞으로 얼마나 팔릴 거냐, 꼭 회계 정보로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다 볼 줄 알면 뭐하러 회사 다녀요. 맨날 주식하지. 그래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주식으로 돈 좀 만진 사람이거든요. 학교에서 유명해요. 근데 종례 시간에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1년 내내 하는 말인데 뭐냐면 너네들은 주식하지 마라가 종례 마지막 인사예요. 왜냐면 본인이 해봐서 돈은 따봤지만 이게 돈을 딸 확률보단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뭐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따면 행복합니다. 돈 따서 안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복해요. 근데 잃어서 슬픈 사람이 훨씬 더 뭐예요? 많아요. 저는 땄는데요. 그러면 축하해주면 되죠. 잃었는데요. 그러면 전 도망갈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돈 잃어서 행복한 사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오늘 76페이지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저거 풀 거예요. 분계. 그래서 거기 75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유가증권의 거래 밑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이라고 있는데요. 취득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네? 어떤 거요? 구요? 요 구가 설명해야죠. 영업 외비용. 영업과 관련 없는 걸 구라고 해요. 요 구는 프로그램 때문에 적는 거예요. 요거는 프로그램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부대 비용은 추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반비. 그 다음에 뭐 토지 구입 시에는 취득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다들 사보셨잖아요.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물건 가격 보고 또 하나 보는 거 또 있죠. 택배비. 네. 그런 걸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이 물건을 사려면 택배비를 내야 돼.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을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부대 비용.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사면 무슨 세 나가야 돼요? 취득세 나가야 돼요. 그래서 3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3억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취득세 내야 되죠. 이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사 가면 또 그 안에다 또 이것저것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꼈으면 부동산 소개료도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뭐를 살 때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을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부대 비용. 그래서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내가 만약에 옷을 10,000원짜리 샀어요. 근데 택배비 3,000원 달래. 그러면 그 옷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13,000원이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이 옷 13,000원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드물어요. 이 옷 10,000원에 택배비 3,000원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합쳐서 얼마라 그래요? 13,000원짜리야. 그래서 샀을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에다가 뭐 해라? 합쳐라. 그래서 10,000원에 3,000원이 아니라 얼마다? 13,0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만 단기매매증권만 얘로 쓰래요. 수수료로. 살 때. 다른 애들은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치는데 유일하게 단기매매증권만 뭘로 처리해라? 수수료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팔 때도 돈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그때는 무슨 처리하자? 비용 처리하자. 그래서 운반비라고 있어요. 계정 과목 중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할 때 사람들이 시키면은 물건 시키면 물건 보내줄 때 택배비 나가잖아요. 예, 그게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운반비.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처리해라. 근데 요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해해요. 왜냐면 저희가 수업이 40 며칠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한 50번 이상 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와서.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는 그냥 월요일 날 볼게요. 월요일 날 뭐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분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